네, 지금부터는 코스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최대 기구, 최고의 인기 상품,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공부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김태년 의원님 그리고 광순회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박수가 절로 나와요. 두 분 알고 계셨죠? 어제 6,000피 찍을 거. 그래서 오늘로 잡으신 거죠. 어떻게 알고 오늘로 일정을 잡으셨습니까? 이거 김태년 의원님이 잡으신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통찰이다. 진짜. 알고 계셨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이 있었죠. 야, 그런데 진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저도 사실은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럴까? 했는데 정말 야, 진짜 네.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냐. 일단 전망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전망이 사실은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뭐 이익이라든가 네. 아니면 신뢰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뭐 김태년 의원님 계시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많은 언론들을 이걸 뭐 쓰지는 않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뭐 코스피가 6천 넘었습니다 할 때 뭐 예. 반도체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의 수출이 증가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중에서 5할은 사실은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시장의 변화 조치들, 네. 개혁 조치들 예. 이런 거에 기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칠 만도 한데 그리고 좀 없을 만도 한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 변화 조치들, 개혁 예. 조치들이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더 밝다라는 네. 전망을 할 수 네.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30년간 재벌 개혁 운동했었는데 민주당이 그냥 확 해버리네. 가장 중요한 게 네, 그렇죠. 지금 맞아요. 소액주주 뭐, 주주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사주주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동안? 때가 맞아야 그렇게 된다. 이야기하면. 경제는 민주당이 그때는 없었나 보죠. 이게 가장 네. 중요한 게 네. 하나는 신뢰, 하나는 경험 이렇게 보는데요. 시장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 신뢰하기 시작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이제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상법 개정안 그렇죠. 3차. 그게 보면은 이제 주주 이익을 그렇습니다.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예. 그게 작년 7월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화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8월에 2차 상법이 있었는데 그 뭡니까 감사위원회 네. 독립시키는 문제, 그리고 집중 투표제 도입. 네. 그리고 이제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자사주 소각 의무화. 4차는 뭘로 갑니까?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네. 우리가 윤석열 그 뭡니까 계엄 직후가 2,400. 2,400. 기염 직후. 그리고 우리 정부 들어서고 바로 한 달 만인가 3천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이 상법 개정이 될 때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아주 지금 6천을 찍게 되었는데 네.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싸다. 오, 제목 나왔다. 오늘이 제일 싸다. 김태년의 제안. 오늘이 제일 싸다. 예. 워낙 지금 우리가 아직도 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예. PBR 보면 네.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0.8에서 시작해서 이제 겨우 1.6 예. 일본 수준 된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 0.8일 때 일본 수준만 되면 5천 넘는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6천까지 간 거고 예. 대만이 한 3.0에서 3.6, 아무튼 3.45 이쯤 되거든요. 예. 대만 수준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오르네. 한번 코스피는 산수 곱하기 3배. 만 가는 거죠. 만 가는 만 거다. 예. 신흥국도 2.2거든요. PBR이. 예. 선진국이 한 3.4, 3.7.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다. 이 저평가가 해소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경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투자자들이 자산 축적의 수단이 대체적으로는 부동산이었죠. 부동산 불패 네.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요 금융시장에서 수익이 훨씬 더 높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그 경험이 없었고 이제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면은 상당한 그렇죠. 수준으로 올라갈. 그러니까 것이다. 일단 주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여기가 믿을 만한 곳이다, 네. 투자처다라는 길을 뚫고 부동산을 잡으니 이게 부동산은 안정 또는 하락 추세로 가고 주가는 오르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버리네. 이제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게 전형적으로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대체 수단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근원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만들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잘 안 먹혔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니까 시장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김태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상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느냐 그건 뭐냐면 시장에 쫓아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잘 모르지만 네. 국회가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해 문제가 나오면 만들고 그렇습니다. 노동 문제가 나오면 만들고 그런데요 자산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났을 때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고 예. 그리고 시장을 리딩해야죠. 근데 주식 시장은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는데도 계속 박차를 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시장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자산 시장의 큰 흐름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동력이고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더욱더 아까 그 이광수 대표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진작하지 이거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두 개 그런 노력은 있었어요. 예. 그간에도 잘 안 됐던 맞아요.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예, 제가 정책 의장할 때도 예. 했는데 예. 이게 지금 두 개의 큰 자산 시장이 있잖아요.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있고 하나는 자본 시장이 있는 건데 네. 이 두 개의 시장을 지금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그 투자 여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또 하나의 시장이 자산 시장으로 옮겨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구조 개혁을 예.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결이 아니거든요. 지금이 네.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다. 예, 예. 예. 지금 보면 코스피 상승률이 전 세계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뭐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가 내년도 되면 뭐 가장 우위에 서는 기업이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정확히는요. 네.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1위는 아니에요. 1위가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최근 1년 동안 3,000%가 올랐어요. 베네수엘라. 어려운 나라 좀 빼고. 베네수엘라 좀 힘들어. 네, 힘드니까. 빼고는 네. 단연 1위고. 예. 그런데 그 기반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말보다도 예. 이익 증가율이 거의 40% 되거든요. 예상되는 이익이. 네. 그래서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최대가 722조 원이거든요. 722조. 예. 올해 코스피에 상장 회사들이 전체 영업이익의 합이.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놀랄만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최대로 매출을 내고 예. 이익도 이제는 최대 기업이 될 예.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죠. 어제 많은 경제지들이 40만 전자, 200만 닉스, 8,000P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 노무라 증권이 노무라 올해, 증권. 올해 8천 간다. 올해. 예. 근데 얼마 전에 거기 노무라 증권이 7,500을 전망했었는데 네. 며칠 사이에 8,000으로 다시 상향 조정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증권 회사들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노무라는 그렇게 증권 안 전망하는데. 근데 이게 예.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지만 이게 두려워요, 사실. 이렇게 오르면.
그러니까 혹시나 그 빠질까봐. 그 점은 있죠. 그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두렵다. 선거 전에 그렇죠, 그렇죠.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 이거 주시장 그렇죠. 코스피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국힘에서 계속 그런다면서요. 공약을 지켜라. 그러니까 5천 공약이. 5천으로 유지해라. 더 올리지 마라. 이광수 네. 대표님도 늘 하시는 말씀인데 네. 지금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일시적인 조정들은 있을 수가 있죠. 시장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상향 요인이 훨씬 더 많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뭐 이게 그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주가는 호황이지만 그밖에 다른 분야는 또 아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자기는 바이오 하는데 계속 파란색이다.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 종목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 안타깝지만 바이오만 안 좋고. 지훈아, 바이오가 안 좋대.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 상황이고 뭐 예. 금융주 같은 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그러니까요. 상승하고 예. 있고 자동차, 예. 현대자동차가 주가 상승률이 최근 3개월 동안 10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예. 전형적으로 편협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만 오르지 아닙니다. 네. 어허.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상법 3차 개정하면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주가도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반도체만 오르는 거 아니야? 네. 버블이 아니야? 절대 아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경험으로 네. 확대 재상상되는 거예요. 나는 손실인데.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코스피 종목 중에서 거의 네. 70%가 상승했어요. 70%. 네, 30%. 그 30%에 꼈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아까 시장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신뢰가 가장 큰 힘인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워놨다면 네. 일관되게 예. 꾸준히 예. 될 때까지 예. 하는 것, 밀고 가는 것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는 될 때까지 한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죠. 민주당의 네. 목표치는 어디까지입니까? 뭐 코스피. 예. 숫자를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지금 우리 의원들끼리 컨센서스입니다. 숫자 얘기했다가 약속 못 지키면 큰일 나니까 절대 숫자는 또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제가 노무라증권 이야기했잖아요. 노무라 증권을 이용해서. 근데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1,000 얼마입니까? 오늘 나온 지수를 보면 1,100 얼마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오른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의원님께서 지난 6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안타까운데요. 네, 지금이 한 1,100 얼마 될 거예요. 안 보고 좀 확인 좀 왔는데. 해주십시오. 코스피, 코스닥. 예. 이게 처음에 코스닥이 출범할 때 예, 지금 기준으로 지금 지수 기준으로 얼마였을 것 같아요? 1,176.15예요. 지금은. 네. 그때 1,000이었어요. 처음 출범할 때. 거기 2,000 몇백 한번 갔다가 이제 쭉 네. 다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처음 출범할 때나 지금이나 지수가 똑같은 거예요. 평평한 거예요. 왜 이러는 이거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코스닥 시장을 보면 이게 전문가 앞에서 네.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1,900개 정도 돼요. 상장 기업이.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은 나스닥 우리 코스닥이 벤치마킹했던 데가 나스닥인데 네. 나스닥에 이어서 2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총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에 한 14%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네.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로 재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하게 하고 예. 또 코스닥 시장의 성격에 맞는 그런 시장으로 좀 전환시키자 이런 네. 거죠. 본연의 역할에 맞게 시장을 다시 만들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배치 같은 겁니까? 아니, 구조상으로는 재배치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혁신하는 거죠. 혁신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혁신, 성장
이런 기업들 자금 조달 창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충분하지 않다. 네. 이렇게 예를 들면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상장시킬 수 있어.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나스닥이 정말 그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나스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잘 안 되는 기업들, 이른바 좀비, 동전 이게 퇴출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때 퇴출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일로 치면 다사 이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왜 퇴출을 못 시키느냐? 제대로 네. 평가를 안 하니까 퇴출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평가 기준도 이 시장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설정하고 기준도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감시도 내부에서 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 법인들이 감시도 하게 하고 네. 뭐 이런 구조로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기대 또는 예상이 되십니까?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코스피 시장하고 반대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왜 없었느냐? 네. 그건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 코스닥 회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신뢰가 없지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에 원래 이루어진 이유가 네. 기술 기업을 상장시켜서 네. 자금 조달 역할을 하고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이 향후에 커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익을 안 나는 회사들이요. 그냥 그럼- 키워가는 그렇죠. 네. 그거요. 크는 맛에 보는. 근데 한국의 코스닥 시장 그 역할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크면 다 코스피로 막 이전해 버려. 없어져. 예. 그러니까 롤 모델로 없었고. 아하. 그 다음에 뭐냐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많이 없어지도 않아요. 예. 정체돼 있는 고인물이었죠. 예. 그래서 신뢰가 계속 고인물. 무너졌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구조를 그러면 과거의 문법은 계속 퇴출시켜라. 예.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었단 말이죠. 대안 근데- 없이. 그렇죠. 근데 예. 김태현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그건 뭐냐면 혁신을 만드는 겁니다. 아예 구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라는 회사를 독립시키자. 네. 그래서 자생하게 하고 네. 그 안에서 생태계가 구성되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은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해야 네.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틀 안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려니까 예. 속도도 느리고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의미 있게 이게 도입되고 그리고 발전해 나간다면 한국의 코스닥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예. 분명히 부응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 네. 예를 들면 상장이나 퇴출 기준이 코스피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달라야 되는 네, 거예요. 기준이.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생태계 자체가 다르다고요. 수많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을 네. 진입시켜서 예. 그 안에서 자금 조달시키고 예. 성장시키는 모델이에요. 예. 거래소는 그 역할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동안에는 같은 모델링으로 하니까. 착종시켜 가지고 다 그냥 네. 뒤죽박죽 섞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잘 나가면 바로 코스피로 이전해 가지고 그렇죠. 네. 딱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코스닥 운동선수 시대를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모아놓고 네. 갑자기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아이고야. 운동 안 시키고. 그러면 안 그러면서 되는데. 갑자기 산수 점수 너 몇 점이야? 아니 수학이죠. 어. 수학 점수 수학 점수 몇 점이야? 물어보고 있었다고요. 예.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오늘 운동장 몇 바퀴 뛰었니? 예. 너 얼마나 근육이 들었니? 이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또 필버하겠네요. 요새는 뭐만 하면 필버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이 법이 언제 통과가 돼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발의가 되었는데요. 네. 제가 금융위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있는데 네. 금융위에서는 1차로 현재 구조 하에서 코스닥 시장을 좀 개선해 보겠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조치들을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거 부족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주 공감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 코스닥 시장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뭔가 혁신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 목표는 분명하게 있어요. 예.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예, X 말씀도 한번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 뭐라 그랬냐면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냐.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들어와 있는 기업들 중에도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정리부터 먼저 해라. 그런 기업들 퇴출부터 먼저 시켜라. 이 법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면 이 썩은 상품, 가짜 상품들이 퇴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제도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네. 빨리 퇴출시키는. 근데 일단 상장한 회사를 어떻게 상폐를 시키냐 이런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 어떤 예. 가치 예. 이게 없는 기업들이 예. 그냥 생존해 있는 거예요. 좀비 예, 기업들이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40% 이상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네. 실무적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예고제를 두고 네. 회사의 개선 여지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둔 다음에 이제 퇴출시켜고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게 대통령이 이제는 이야기처럼 뭐냐면 퇴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상품을 네. 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게 이제 같이 가야겠죠. 네. 네. 더블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막 올라가니까 심리적으로 지금이라도 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가만 있어봐 이거 뭐 어떻게 빚이라도 내서 들어가야 되나 해서 실제로 비투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코스피 코스닥으로도 많이 간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도 있어요. 빚내서 집사라 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바가지로 욕을 먹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그때 내 말 듣고 집사한 분들 그렇죠. 뭐 부자 됐죠 뭐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만 빚내서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혹시 전문가로서 조언 주실 거 있으십니까? 절대 원칙은 무리하게 네. 대출이나 빚을 일으켜서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투자의 원칙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출을 하면 장기 투자가 안 돼요. 그러면 매일 주식을 보고 매 초마다 주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주식 투자의 장점은 네. 돈이 많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버는 투자가 아니라고요. 네. 작게 시작해도 네.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복리를 쌓아가는 투자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투기랑 혼동하면 안 된다. 부동산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산 사람들이 예. 집값 오르면 대박 터지는 시장이지만 그렇죠. 주식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 네. 그럼 100만 원 시작하셔도 충분하다. 아하.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나고 복리를 추구하면 네.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예.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전문가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는 아주 공감했어요. 주식 투자는 저축하듯이. 주식 투자를 저축하듯이. 주식 투자는 저축하듯이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심지어 요새 길게 노후까지 대비하는 그런 어, 특히 코스닥 같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대 비투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성격상 기술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은 네. 아주 잘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가치들을 평가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잘하는 데가 기관들이거든요. 네. 기관들은 늘 그 일을 해오는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관을 통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기관을 통한 투자 같은 경우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요새 엄마들이 아이들 생일 선물로 ETF 선물한다잖아요. 예. 네, 뭐 네. 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은 겁니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예. 아이의 그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투자를 대신해 그러니까 직접 시키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직접 시키지 네. 마시고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직접 시키면 안 됩니다. 네. 엄마들이 해줘야 됩니까? 대신 부모님들이 대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한국의 국민들이 네.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근데 과거의 문법으로 이걸 해석하면 네, 꼭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폄하하면서 개미들이 살 때 꼭지다. 아니요. 지금은 그 개인들이나 국민 투자자들이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저희 후배들이 네. 장 선배가 주식을 시작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때 탈출해야 될 시간이다. 바로 빠져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예.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퇴직연금으로 사고 네. ETF를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외국인들은 뭐 신뢰한 말입니까? 아니요. 돈 벌면 다 나가요.
뭐가 그 사람들은 뭐 장기 투자자가 어디 있어요? 돈 예. 벌면 다 나가고. 외국인들은 기관도 똑같아요. 예. 그런데 한국의 국민들이 진짜로 사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예. 진짜 큰 변화예요. 어. 그러면 믿고 대한민국을 믿고 예. 신뢰하고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어. 예, 제가 대한민국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장 기자, 오로지 한국 주식만. 장 기자님 산다고 해서 꼭지는 아니다. 그렇죠. 제가 주알못의 상징입니다. 저 주식 하나도 모르는데 네. 시작을 했는데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예, 그 훌륭하십니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지도 편달 열심히 방송 듣고, 네, 그리고 신문 보고 제가 경제지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경제지 열심히 보고 하니까 돈이 벌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특히 취재 편의점 같은 매체를 적극적으로 보시면서 투자에 눈을 뜨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코스닥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구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회사로 분리해서 코스피, 코스닥 경쟁을 하게 되면 질적 저하가 온다. 어디에? 시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제 저도 그 뭐 네. 주장하시는 것 다 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요지를 보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분리 독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무리하게 경쟁해서 그러니까 뭐 상장도 무리하게 시키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질적 저하가 발생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경쟁하면 혁신하죠. 오히려 그렇죠. 경쟁이 예. 혁신의 동인이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염려하시는 것들은 결국은 코스피는 이제 아무래도 수수료나 수익이 많이 날 거고 코스닥은 성격상 수익이 좀 덜 날 거다. 뭐 아까 제가 14%밖에 네, 안 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좀 뭐랄까 좀 염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주사도 있는 거고요. 네. 거래소라고 하는 성과 평가 체계. 이걸 조금 이 코스닥에 맞는 핵심 성과 평가 지표를 만들고 네. 이걸 개선하면 그걸로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쭉 계속됩니다. 일관되게 예, 쭉 될 때까지. 이게 이를테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왜 새벽에 이렇게 X를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시장에 주는 명확한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 그래서 대통령 무슨 생각인 건데 늘 이렇게 아랫 단위에서 해석 투쟁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맞아요, 왕왕 맞아요. 있고 그리고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스텝이 꼬이고 이런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X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니까 오히려 이게 그냥 그 갈등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현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기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기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사실은 국정의 최고 경영자 그리고 예.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건 자산 시장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동력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면 예. 신뢰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제도 개혁 혁신을 네, 하고 있다. 네, 네. 신뢰, 경험, 이렇게 신뢰, 기대, 경험, 막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4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4차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4차 상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우리가 이제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공정한 측면에서 시장.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상법은 아닙니다만은 그 주가 찍어 누르기 네.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2억 원 금융위원장 칭찬하면서
그 주가 조작 신고하면 수십억 수백억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 조작 조심 이제 아니 하지 마십시오. 주가 조작 패가 망신 이렇게 구호로 정리했어요. 8자 구호로 정리를 했는데 이 주가 조작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아주 갑자기 김건희 씨가 확 지나가는데 네. 뭐 알려진 사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요? 판단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자들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충격적이죠. 선행매매, 그런데 한국경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 게 저는 전쟁에서 진짜 이기는 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 얘기 대통령 늘 하시는 말씀. 네,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서로 이간질을 시켜야 되잖아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요. 나 신고해야지.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야지. 이제는 막 서로 막 의심하고 막 너 주가 조작만 해봐라. 이게요.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재밌다. 그 이른바 선수들끼리 불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이게 신고할지 모르니까. 손모가지 걸어라. 이제 막 거죠. 배신 막 그러니까 오략 막 함부로 장난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안에서 무너져요. 그렇군요. 갑자기 영화 타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 당합니다. 차라리 신고하고 수십억 수백억 포상받는 걸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그러나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3월이 되고요. 6월 지방선거 전에 5월에 선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가요? 국회의장 선거라고. 자, 김태년 의원이 어떻게 출마하십니까? 예, 결정하고요. 했고요. 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하셨어요? 아니 기자회견은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딴 데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또 기를 세시는군요. 그 어떤 저 국민들께서 이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 국회에 어떤 새로운 역할, 더 큰 역할들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경제는 민주당을 위주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최대 히트 상품. 진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의 주식 강의를 방송으로 유튜브로 작년 3월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장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눈 밝은 분들은 벌써 많은 좀 이득을 또 가져가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체를 접하시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만 가는 거죠? 네.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분은 숫자 얘기 어려워. 어차피 저 비전문가니까 잘 모릅니다. 주할모 장윤선의 예측 1만 간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